이재명 대표는요, 열흘 뒤에도 선고를 받습니다. 법조계 그리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25일에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 이거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선거법 사건보다 더 간단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핵심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공범인 김진성 씨의 그 통화 녹음이 사실상 대중에게도 공개가 돼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막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글쎄,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가능하면 소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했을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법정에서 이 30분 녹취가 전부 다 틀어지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판사와 검사, 방청객석에 있는 분들도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에서 쟁점이 뭡니까? 물증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쟁점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설상가상이라고 하고요. 여우도 피하지 못했는데 이제 호랑이 만난 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는 훨씬 더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공직선거법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두 사람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건가? 첫 번째, 실질적으로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했던, 위증을 했던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김모 씨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 증언했는데 그 증언이 거짓말이었다. 다시 말해서 위증이었다라고 다 자백했잖아요. 그런데 김모 씨가 왜 위증을 갖다가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위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것도 자백을 했어요. 왜 위증을 했느냐? 교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누군가가 나한테 대해서 위증하라고 교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다. 왜 내가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위증이라고 하는 게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고 위증하면 형사처벌 강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현직 경기도지사는 나한테 무지무지하게 높은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남시장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성남시장보다 몇 단계 높은 그 경기도지사가 직접 김모 씨가 증언할 때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경기도지사같이 높은 사람이 첫 번째 직접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두 번째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수차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교사를 하는데 그거 배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중압감 때문에 내가 위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거기에다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네. 유창훈 부장판사가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그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약을 갖다가 준 거죠. 그러면서도 그 밑에다가 병을 갖다가 깔아놨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네.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인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그러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쓱 봐도 그렇게 누가 봐도 이게 위증교사가 확실한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열흘 뒤에는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더 큰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큰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위증을 한 정범이라는 김진성 씨요. 내가 위증했다. 이렇게 지금 자백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위증교사를 당하지 않았고 이거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꼬리자르기다. 이건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김진성 씨가 말을 했을 정도로 김진성 씨는 이제 와서 이제 모든 위증교사를 다 실토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만 현재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김진성 씨의 그 당시의 진술이 지난 2019년이죠. 경기도지사가 되는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무죄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5일의 선고에 있어서도 이번 15일 오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어떤 말의 토시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보는 것입니다. 네. 즉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맥락 속에서 왜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한 부탁을 했느냐. 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실패한 위증교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위증을 교사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위증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우리가 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수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위증교사 역시 만약에 재판부가 충분히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한다면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고 그게 설령 부탁이라고 해도 실패한 교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교사를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국민의힘에서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그러면은 실패한 교사라는 것은 자신은 교사 행위는 한 건 맞는데 상대가 교사 행위를 받고 범죄 실행을 할 것을 결심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본인이 한 교사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건가요? 그러네요. 그럼 처벌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까지 계속 뭐 극구 부인하고 아니다고 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검찰이 탄압이다 그러고 정치 보복한다고 하고 예. 하다가 지금 와서 지금 뭐 마치 실패한 교사 뭐 이런 운운 하는데 예.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차 교수님. 네. 그러니까 실패한 교사라면 어쨌든 실패가 있으려면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교사를 시도했다는 거 아니냐. 이거는 범죄 자백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또 변호사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아주 조리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인인 제의 눈높이에서도 봤을 때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정교사를 상당히 지금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사업 질서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의식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패가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위정을 교사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사업 질서를 흔들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했다. 그것도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지금 공공한 수단을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뢰라는 부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했겠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사실은 이 기존의 사업 질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도전의식을 갖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재판부가 이런 대목조차도 상당히 유의있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번에 공직선거법과 그리고 위정교사라는 이 두 사안을 보면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공직선거법은 제가 생각해 산도 아니고 언덕 정도인데 언덕 정도도 이렇게 힘든데 더 큰 산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